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형님도 7급 될 수 있다 하는 그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시간 전립선 암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립선 암으로 등급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이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제가 그 현황판을 봤더니만 등급 기준 미달자이신 분들이 몇백 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전립선 암으로 해서 3,911명은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1급부터 7급까지 등급을 받으셨는데 261명은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전립선 암으로 261명은 등급 기준 미달 받았는지 저 또한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 표를 보게 되면 전립선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진단을 받는 그 자료만 가지고도 7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왜 261명은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는지 저 또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2024년 4월 2일 날 새로 개정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를 발부받는 그 내용에도 이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7급에 해당되고 6급에 해당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2024년 4월 2일 날 개정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 이 전립선 암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진단서만 제출하면 7급에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왜 261명이나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는지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 이번 이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등급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은 모두 다 준비하셔가지고 재확인 신체 검사를 신청하셔가지고 모두 다 7급으로 등록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 당뇨병과 관련된 영상 정말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보여드리면서 당뇨병과 관련된 영상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7,327명은 등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784명이 등급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이렇게 당뇨병으로 등급 기준 미달자가 많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의문을 품고 있다가 당뇨병도 그렇지만 나머지 질병들에 대해서도 등급 기준 미달 받으시는 분들이 자꾸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또 다음에 이 파킨슨 병하고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을 보시게 되면 15,976명은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2,028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전립선 암도 그렇고 방광암도 그렇고 나머지 고혈압, 고지혈등 뭐 이런 여러 가지 피부병과 관련된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되신 분들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등급 기준 미달을 받고 계셔가지고 이번 달부터는 시간이 나는 대로 그 하나하나 질병들을 천천히 찾아서 어떻게 하면 7급에 해당되고 또 어떻게 하면 경도 장애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이런 내용들 보시고
등급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 모두 다 등급에 들어오시고 또 경도장애에 해당되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야지 7급에도 들어오고 경도장애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절대 7급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가보훈부에서 7급을 주질 않습니다. 본인이 나서서 또 그와 관련된 검사도 하고 준비도 하고, 당뇨병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이 7급을 받으시려 그러면 당뇨병과 관련돼서 혈액검사를 2번만 할 게 아니라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정확하게 몇 번을 더 해서 국가보훈부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 결정 나오는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7급을 해당할 수 있든지 아니면 6급 이항을 또 판정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단단히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면 모두 다 7급, 6급 이항에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당뇨병과 관련해서도 정말 똑같은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해드렸었는데, 자, 이번 이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호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일 날짜.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상위 등급 결정표에 보게 되면 제일 아래 7급, 자 여기 7급이라고 나오죠. 7급 해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전립선 암을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여기 진단받은 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급이라고. 그런데 왜 등급 기준 미달을 받는지, 아니면 그분들은 전립선 암이 아닌데 다른 전립선 비대증이나 다른 질병으로 등록을 하신 상태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전립선 암에 그렇게 등급 기준 미달이 261명이나 있는지.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많은 분들이 전립선 암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과 관련된 다른 질병을 가지고 아마 신체 검사 신청을 하실 때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정확하게 병원에서 전립선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법에 7급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등급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경우에 신청을 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아직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신청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거나 또 아직 전립선 암이 발병하지 않으신 분들도 나중에라도 만약에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1기, 2기, 3기, 4기를 떠나서 전립선 암 자체가 발견만 되면, 진단만 받게 되면 그때 바로 7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급 다음에 6급에는 어떤 경우에 6급을 해당되는지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김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6급 이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립선 암으로 해서 6급 이항이 어떤 경우인가 하면, 전립선을 진단 후, 그러니까 진단만 받게 되면 7급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초기에 발견을 해서 굳이 아직 수술할 단계도 아니고 치료할 단계도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과를 지켜보면서 예를 들어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한다든지
분명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할 겁니다. 6개월 단위로 계속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6개월 단위로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뭐 또 다른 검사를 하자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계속 7급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커가지고 그때는 치료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6급 2항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이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립선암을 진단 후에 방사선 치료나 호르몬 치료 또는 양성자 치료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양성자 치료를 치료 후에 그 다음 이제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자, 어렵지 않죠? 방사선 치료나 호르몬 치료 또는 양성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거나 이 치료가 끝나고 그 다음 다시 또 이제 완치가 된 상태에서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셔가지고 6급 이항으로 또 승급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전립선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 7급을 받았다고 해서 물론 7급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유공자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상해처나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또 10% 부담을 해야 됩니다. 7급일 경우에는 전립선암과 관련돼서는 전액 국비 치료가 되지만 나머지 또 다른 곳이 아프다 그러면 치료를 하게 되면 10%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전립선암도 그렇지만 나머지 모든 병들이 다 자꾸 나이를 먹고 그러면 더 상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6급 이항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한번 7급이 영원한 7급이 아니다는 내용입니다. 7급에서 6급 이항으로도 승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나서 치료를 한 다음에 전립선암으로 치료가 완치가 되었다고 해서 승급이 다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방사선 치료나 호르몬 치료, 양성자 치료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또 경과를 계속 관찰하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6급 이항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6급 1항도 있습니다. 6급 1항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 이렇게 지금 이제 7급, 6급 2항, 6급 1항으로 이제 보기 쉽게 다시 또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7급 제가 설명드렸죠.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이라고. 6급 2항은 전립선암을 진단한 후에 치료, 어떤 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양성자 치료를 치료하고 있는 중이거나 치료 후에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자, 이런 경우에는 6급 이항에 해당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치료하고 나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전립선암과 관련돼서는 6급 1항이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6급 1항일 경우에 어떤 경우에 6급 1항이 되냐? 1번 음경의 손실이 있으나 요도를 통해 소변을 볼 수 있는 사람. 자, 음경의 손실이 있으나 요도를 통해 소변을 볼 수 있는 사람. 전립선 암을 수술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음경에 손실이 갔다. 그런데 요도를 통해서 계속 소변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6급 1항에 해당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가 하면 전립선 암을 빨리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전립선 암만 떼어내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많이 번져서 늦게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6급 1항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게 되면 신경 손상으로 음경 발기력이 상실된 사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검사하는가 하면 수면 중 발기검사 또는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로 진단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정관 또는 양쪽 정관 손상으로 사정이 불가능한 사람. 네 번째는 자궁 또는 양쪽 난소가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 자, 이거는 다 여자분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섯 번째를 보시게 되면 정자 생산 능력과 남성 호르몬 생산 능력이 모두 상실된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 양쪽 유선이 상실된 사람. 이런 경우에 6급 1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전립선 암이 발견되어서 7급을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7급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6급 2항도 있고 6급 1항도 있고,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계속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보다 더 상태가 심각을 하게 되면, 자, 여기 5급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3급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보훈부의 이 보상 체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7급이 한번 7급이 영원한 7급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이를 지나면서 몸 상태가 나빠지면 나빠지는 만큼 또 거기에 대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또 등급을 주고 그 등급에 맞는 보상금도 주고 또 그 보상금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오래 사시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또 배우자에게도 거기에 대한 유가족 보상금도 지급을 해주고, 이렇게 단계별로 다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다 누르시라는 겁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아무리 많은 혜택을 이렇게 내놓아도 이런 혜택들을 본인이 찾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찾아 먹어야지 그 누구도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 길잡이는 가르쳐 드리죠. 그런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많은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려도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나서서 신청도 하고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국가보훈부에서는 여기 7급 있습니다, 6급 있습니다, 5급입니다 하고 그냥 등급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급수는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제가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 드리면 하나하나 보면서 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들 원하는 높은 등급에 다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모든 영상에 다 포함을 시킬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전립선 암을 진단을 받을 때도 물론 이제 일반 위탁병원에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유공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도 있습니다. 원주에 가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기독병원이라고 해서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데 그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도 되고, 또 그 병원이나 아니면 국군병원 또 경찰병원 이런 데서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신체검사 기간이 빨라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렇게 국가보훈부에서 법으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 6월 17일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국가유공자의 상위 등급 판정을 위한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국가유공자 등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8항을 보시게 되면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 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체검사,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 신체검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할 필요 없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6월 17일 날짜로. 그래서 제가 이 국가보훈 장애진단서와 관련해서도 영상을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와 관련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지금 이 내용들이 참 좋아진 게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47개가 있고, 경찰병원, 국군병원 하면 총 49개의 병원에서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부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굳이 큰돈 들일 필요도 없고, 일반 병원에서 진단서 발부받아서 제출해도 됩니다. 되긴 되지만 이제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립선 암과 관련돼서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 형님도 7급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이 영상 잘 보셔가지고 7급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